500개 정도 비트코인 규모를 제가 운영했다고 했는데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단계부터 1000개를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때 좀 공부를 순수하게 재미의 차원에서 했죠.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널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조금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비트코인 고래이시고 또 이번에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사이먼 작가님 모시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얻어서 엑시트까지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16년도 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할 기회를 좀 빨리 얻게 돼서 그때 좀 빨리 발견했고 그 투자가 저한테 좀 적성이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 생활과 투자가 좀 같이 공존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잘하는 거 더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 3, 4년 전부터는 전업으로 투자를 하면서 또 글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또 수익들을 많이 만들어내셨는데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또 하실 수 있으셨는지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자로서 어떻게 지금까지 또 활동해 오셨는지 그런 것들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2016년도 봄부터 투자를 했다는 거에서 어떻게 했나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6년도, 15년도는 미풀조차도 다단계로 풀릴 때였거든요. 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시장에서 암호화폐 사기 코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송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인분이 이제 다단계 코인을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이거 괜찮겠냐 투자로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보던 중에 비트코인이 있는데 왜 그런 걸 하시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은 저는 그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16년도 그때 봄에 살펴보니까 이미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나름 활발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하면은 뭐 불법적인 거래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고 정말 안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국내에서 합법적이라고 전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이렇게 거래소가 있고 거기서 은행과 연결된 계좌가 있고 거기에 계좌 입금을 해서 제가 코인을 살 수 있고 거래가 된다는 거에서 이게 시장이 있구나 너무 놀랬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이게 있구나라는 생각에 비트코인 자체를 그때 좀 공부를 순수하게 재미의 차원에서 했죠. 그래서 하다가 얘는 뭔가 비트코인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널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3천만 원을 제가 들여서 50개 정도 조금 넘게 샀어요.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 50개를 사고 보니까 이 사람 욕심이 돼서 100개를 채워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바로 들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트레이딩을 막 했는데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없었어요. 오르고 내리고가 없고 마운트 곡스 그 뒤에 여파가 있는 조용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작년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작년 초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으로는 제가 소질도 없고 시장도 힘들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때 이더리움이 이제 10,000원, 15,000원 넘어가면서 한참 뜰 때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더리움을 사서 이더리움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모아보자라는 그때 그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 2,0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00개가 되니까 순간 욕심이 드는 거예요. 이더리움 5,000개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5,000개를 그래도 제가 그때 10,000원, 20,000원이니까 좀씩 그래도 월급 받으면서 샀죠. 적립식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좀 오르는 거예요. 그때 계속 오르는 중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올랐을 때 저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아내의 성화가 엄청 컸어요. 네. 가족부터 야 그거를 뭘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냐. 다들 싫어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절반을 팔았습니다. 네. 또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에 솔라나가 이렇게 올랐듯이 그 전에 에이다가 올랐듯이 그때 당시에는 스트라티스라는 게 지금도 있는데 스트라티스가 150배 오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트라티스가 그때 당시엔 대세였고 대세였다가 잠깐 조정기에서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왕창 샀습니다. 그때 뭐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시장이
갑자기 이제 또 상승장으로 가면서 너무 올라가는데 저는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가격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격을 보니까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뭐 판단하지 말고 그래프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아파트 청약이 되면 당첨이 되면 그냥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연의 어떤 그런 걸 맡기기로 해서 했는데 당첨이 이제 그 2018년도 초에 됐습니다. 극초반이 돼서 1월달.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그냥 팔았는데 그때 수익은 현금으로 한 10억 원 정도 수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때 아파트가 당첨이 안 됐다면 다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찌됐든 제가 뜻하지 않게 수익화를 성공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16년부터 시작된 여정들이 엄청난 수익화와 그리고 계속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뭔가 네. 성공과 또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궁극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니까 네. 굉장히 어떤 성공적인 투자들을 그 우여곡절 끝에서도 해오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고 계시고 어떤 기준으로 코인을 정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 이제 여쭤볼 텐데 그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보면은 작가님이 이제 최근부터 유튜브에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되셨는지와 또 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또 괜찮으시면은 네. 얼굴을 또 공개 안 하시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 가까운 분들, 저는 또 투자 모임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가까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지 다 아시고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배우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어찌됐든 그 불편하지 않게 또 가족의 삶도 중요하고요. 그럼요. 또 저는 또 제가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 개인의 또 취미를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 제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 취미 활동이나 제 개인의 삶에서 이 투자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게 생길까봐 그런 차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삶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투자도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이제 행복한 삶 이런 네. 것들이 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얼굴을 공개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얼굴 많이 공개해 주셨어요. 아마 제 취미가 다 사라진다면 저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가 또 허락해 준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분께서 사모님께서 좀 허락을 또 나중에 해주실 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먼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작가님이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실 텐데 좀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00개 정도 비트코인 정도의 규모를 제가 운영했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때는 저는 스스로의 그릇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단계부터 1000개를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비트코인 1000개.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이 100만 원씩 넣으신다고 하면 제가 처음 투자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한 달에 2개씩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1000만 원일 때 같으면 0.1개씩이고요. 지금 같으면 더 소수점으로 내려가겠죠. 앞으로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모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아주 급상승장이 왔을 때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네. 다 살 걸 한꺼번에. 더 많이. 네. 그런 감정까지 누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면 그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힘들 거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식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알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을 남들이 보기 전에 먼저 보고 많이 들어가서 그거를 충분하게 수익화시켜서 그거를 현금화도 시키고 비트코인으로도 좀 모아가는 그 전략을 저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알려진 그런 프로젝트는 물론 좋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방식에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남들이 알지 못하고 실제로 엄청나게 가치가 있지만 남들이 이렇게 좀 외면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번 비체인 같은 경우죠. 비체인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국내에서 네. 좀 늦게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또 많이 샀었죠. 네, 처음에는 아무도 제가 1년 이상을 모으는 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몇 번 글을 썼는데 그게 뭐냐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투자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세금을 또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해외 거래
5억 이상이 있으면은 그 자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 위에 거는 그 바이낸스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제가 이제 작년 이렇게 좀 캡처해놓은 부분인데 네. 저는 대부분을 개인 지갑에 갖고 있어서 바이낸스에 있는 부분 저 위에 보면은 이제 32개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그 코인이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이거는 지난 불장 때 한 4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뭐 엄청나게 100분의 1로 떨어진 프로젝트인데 예,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떨어진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초기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게 아주 많았고 또 그 이게 채굴 코인인데 채굴하는 거에서 채굴장들의 어떤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무너졌던 부분인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운영이 되고 제가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잘 운영만 하고 있다면 더 떨어질 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또 매력적이어서 또 이게 들어가 있고 네. 이 수량이면 불장 때 가지고 있을 때면 24만 8천 개네요. 제가. 31년. BTC로 제가 말씀드렸네요. 네네. 그래서 저거 곱하기 40만 원을 하면은 9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00억 대 산 게 아니고 떨어졌을 때 이 정도의 포텐셜을 보고 얘가 진짜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다시 원래대로까지 못 가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얘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그렇게 모으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이거는 500위권 바퀴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게 내러티브로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건데 밑에가 채굴되고 있는 양이 7천만 개인데요. 네. 제가 700만 개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갖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지분이 좀 높은 편인데 네. 예전에 그 제가 비체인 할 때 그 느낌으로 좀 모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쵸, 이거는 네, 상당히 네,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는 충분히 좀 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걸 제가 좋아한다는 걸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7,770만 개인데요. 뒤에서 제가 왜 이렇게 숫자를 모았는지는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얘는 비중을 제가 좀 크게 가져가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네, 커뮤니티 제가 활동을 하는데 네. 좀 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내 코인인가요? 아니면 이거 저는 국내 코인은 안 합니다. 네, 그렇죠. 제 개인적인 또 소신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일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 얘는 좀 시청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모아가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래라고 하셔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고래의 방식으로 하려고 좀 노력하는 투자자입니다. 네, 아니 이 정도 물량이면 고래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투자할 코인을 정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아발란치 말씀하셨는데 아발란치가 100위권 바뀔 때 실은 투자 대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계획이 바뀔 때. 네, 일단 저는 그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어떤 코인을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코인을 찾냐 이건데 네. 저는 일단 좀 남들하고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먼저 다 덜어내는 걸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찾는 거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코인 투자가 스타트업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 투자들이 초기부터 투자금을 받아가면서 또 성장을 이뤄가는데 네. 또 요즘에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스타트업의 형식을 띠면서 또 투자금을 받고 이렇게 또 상장을 해가면서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한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이 뭐 통계를 보면은 제가 이게 또 보여드릴게요. 스타트업 통계를 보면은 10년에서 15년이 지나가면 90%가 다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잘 운영되는 거는 정말 유니콘으로 가는 건 정말 극소수인데 네. 암호화폐 쪽에서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역사가 짧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스타트업 투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스타트업 투자조차도 그렇게 위험한 투자고 암호화폐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냥 넣으면은요. 그래서 안 될 이유만 찾고 덜어내는 걸 하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거 갖고 제가 찾다 보니까 훨씬 더 고르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스타트업 회사 보는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어떤 프로젝트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제가 1분이나 뭐 몇 분 안에 이해가 되고 얘는 사람들이 투자할 만하겠다는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면 투자를 하고요. 그게 고민이 안 되면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 빼버립니다. 다 덜어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거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다음 상승장까지도 살아 있을지 계속 있을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코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도 욕심이 나는데 네. 제 기준에서 일단 거기서부터 다 걸러져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어떤 이런 코인 시장을 그 주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미국이나 중국 쪽 주로 미국에서 많이 그렇죠. 나오죠. 주로 그래서 미국이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라루나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이후로 어떤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기로 판명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좀 덜어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좀 크게 보는 거는 대체 불가능성을 봅니다. 제가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크립토 자체가 블루오션이라고 하지만 크립토 안에서도 분명히 레드오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레이어 2만 놓고 봤을 때 네. 분명히 아비트럼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블라스트라든가 뭐 마케팅을 통해서 블라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옵티미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도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베이스가 또 많이 또 영향력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해자를 찾는다기보다는 어떤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거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도 분명히 좋고 잘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알아봄으로써 제 투자 난이도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덜어내는 분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덜어내다 보면은 이렇게 투자할 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가격이 좀 싸다. 그리고 대중들이 모른다. 이 정도 기준으로 제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아마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또 찾는 것도 당연히 작가님의 어떤 숙련된 노하우이고 경험이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걸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뭐 매일마다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루틴이 있으실 텐데 네네. 코인 투자자로서 이제 작가님의 루틴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처음에 제 소개할 때 전업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제 개인이 또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말씀드리면 아침에 저는 이제 박작가 크립토 연구소를 항상 듣습니다. 샤워하면서 저는 듣거든요. 저희 그때 샤워하는 시간이라서 네. 항상 이제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좀 죄송한데 캡처를 합니다. 네, 캡처를 하고요. 이제 또 어떤 시황에 대한 뉴스들을 저는 이제 좀 보는데 이거를 뭐 너무 열심히 보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보죠. 네. 예, 큰 뉴스만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제 그냥 일상적인 걸 하고 저는 이제 좀 제 취미 활동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저 아까 계속 스타트업 말씀드리는데 스타트업 투자 이제 벤처 캐피탈 VC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 그 기업들 IR 자료를 받아보잖아요. 그게 팜플렛식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스타트업 제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 코인마켓캡에 있는 이 랭킹, 이 리스트가 내가 투자할 리스트고 이 사람들은 나한테 소개를 하는 거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한 개씩 봅니다. 그 취미로. 네, 그냥 하루에 한 개만 봐요. 네.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일단 한번 걸러낸 다음에 이 이제 필터에 살아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하루는 이걸 정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사람을 알아가듯이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차분하게 보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리스트에다 올려놓습니다. 후보 리스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그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 안에서 후보군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후보군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즐겨찾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거를 제가 또 취미로 하고 그걸 또 글로 남기려고